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로또가 이렇게 쉬웠구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당일 공급도 마감이 됐습니다. 얘도 똑같이 29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았죠. 자, 수원 당수지구를 제외하고는요, 이번에 4개 단지는요, 해당 시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에서 다 마감이 됐는지 수도권 전체 거주자한테 기회가 갈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접수 마감 9,000호 공급에 5만 1,00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내보면 6대1 경쟁률이 좀 안 돼요. 자, 요즘 청약 경쟁률 보면 뭐 기본이 3자릿수, 2자릿수 이러는데 6대1 경쟁률밖에 안 된다고 한번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분양 특별공급 경쟁률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왕숙 2지구부터 볼게요. 왕숙 2지구요,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이 18.4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1187가구 모집에 2만 1000명 넘게 지원을 했다는 부분이죠. 역시 예상한 대로 경쟁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왕숙 2지구 같은 경우는요, 다산지구 바로 옆에 있는 택지인데 9호선이 연장되고 9호선 역세권에서 공급되다 보니까 사람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던 지역입니다. 특히 A3 블록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굉장히 가깝고 중심 상업지구에서 굉장히 활동이 용이한 A급 지역이었거든요. 와, 조정 84제곱미터는요 45대1 경쟁률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반 공급이 아니라 특별 공급 경쟁률이. 그런데 59 타입 같은 경우는 9.3대1 그리고 10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기회는 무조건 59 타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정말 내가 붙고 싶어하는 단지가 있다, 나 여기 꼭 붙고 싶다 하면은 욕심을 좀 버려서 59 타입에 계시다가 나중에 전매제한 끝나면은 중형 타입으로 갈아타셔라. 그렇게 갈아타는 건 안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인천 검단지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쟁률이 뚝 떨어져요. 특별공급 경쟁률이 5.3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74 타입은 4.2대1 경쟁률밖에 안 나왔어요. 와, 저기 넣은 분들 대박 났어요. 왜냐면 인천 검단지구는요, 여기가 좀 사업이 늦게 추진되고 뭐 미분양의 무덤이는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서울에서 인천에서 서울 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지정된 신규 택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광역교통 대책이 제대로 나온 게 없어서 선호도가 떨어지죠. 하지만 이 지역은 입주하게 되면 거의 분당급 신도시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입김 한 번만 불어도 뭐가 들어와도 들어올 지역이에요. 게다가 서울 인근의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4억 대잖아요. 4억 초반이잖아요.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손해보지 않을 지역이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뭐 대폭락을 하든 꼬꾸라지든 장기적인 침체를 가든 일본식 버블 붕괴가 오든 이런 지역은 잡아놓으시면 그냥 우리 가족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게 느껴지실 지역이라는 거죠. 왜? 규모가 크니까.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파주 운정 3지구 보겠습니다. 파주 운정 3지구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이 나왔는데 이거는 A23블럭에 전용 84제곱미터 타입이 다 올려놓은 거고, 22블록 같은 경우는 74 타입은 2.7대1 경쟁률이 나왔고 A20블록 74 타입은 2.9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좋은 기회에 경쟁률이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넣으신 분들 제가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이 파주 운정 3지구는요, 이번에 나온 분양가가요, 15년 전에 운정 신도시, 교화 신도시에서 분양됐던 분양가예요. 그 이 15년 전에 분양가는 똑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주 운정 3지구는요, 가장 좋은 지역에 3개 단지가 동시에 쏟아진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GTX 역세권입니다. 중심 상업지구도 가까워요. 자, 예전에 파주 운정지구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이번에 넣으신 분들 정말로 현명한 선택하신 겁니다. 여기는 검단 지역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성남 신촌지구 보겠습니다. 뭐 여긴 예상을 했었죠.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을 때 베스트 1위, 그래서 경쟁률이 19대1이나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정 물량이 너무 작았고요. 그리고 성남 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특별공급에서 이렇게 많은 쏠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남 지역은 이번에 생각을 다르게 하셨던 분들이 더 좋은 기회를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의정부 우정지구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특별공급 경쟁률은 살짝 미달이 났어요. 성남 신천지구와 더불어서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전청약 공공분양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공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급에서는 충분히 완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2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결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엄청 좋은 기회가 쉽게 마련이 된 겁니다. 검단지구와 운정 3지구 특별공급 대상자들 대박 났고 축하드립니다, 미리. 그리고 예상한 대로 왕숙지구 중형 경쟁률이 생각보다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는 59 타입에 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혼희망타운 경쟁률 예상대로 저조했습니다. 2.3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청약 과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이 나왔죠. 자, 각 단지별로 경쟁률 분석은 뒤에서 해드리고요. 일단 왜 이렇게 경쟁률이 나왔냐? 간단합니다. 이 대부분이 소형 택지예요. 교통대책이 미흡한 겁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나와서 자투리 토지 활용해서 아파트를 지어댔는데 이 지역에 교통대책이 있다 없다? 없다. 게다가 이 소형 택지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만 지원이 가능한데, 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았던 거는 이 신혼희망타운의 제도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크기가 작아요. 너무 작아요. 게다가 자격도 제한되는데 특히 말이 안 되는 게 전세보증금도 자산요건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배분까지 하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어차피 여기에 들어갈 자격 되면은 이제 공공분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지주 특별공급 넣거든요. 거기랑 중복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리고 이쪽은 신청률이 저조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다. 공급자 중심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공급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잘못 판단한 정책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성남 지역 신혼희망타운부터 보겠습니다. 복정 2지구가 3.8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이 금싸라기 토지에 공급을 했는데 경쟁률이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55타입 같은 경우는 3.6대1 경쟁률입니다. 와, 여기 붙으신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복정 2지구 옆에 포레스티아 있잖아요. 이게 11억 정도 하거든요. 전용 59제곱미터가. 자, 그런데 55제곱미터를 5억대에 분양을 했으니까 반값은 아니더라도 한 40% 깎아서 공급한 거거든요. 그럼 부동산 대폭락이 오더라도 이 아파트는 진짜로 안전하다는 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 낙생지구는요, 전용 59제곱미터가 특이하게 공급이 됐어요. 자, 4.7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 많았죠. 특히 예비 신혼부부들, 성남 지역 계신 분들은 정말로 이번에 좋은 기회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는 지역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부천과 군포 지역 신혼희망타운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부천 원종지구는 3.4대1 경쟁률, 군포 대야미는 1.9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거의 넣으면 붙는 수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혼희망타운은요, 아무래도 자녀 2명 있는 분들은 좀 선택하시긴 애매하고요. 자녀 1명으로 이제 키우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예비 신혼부부한테 최고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달이 발생한 신혼희망타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도권 접수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추가 접수한다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공급 유형 방식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한계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2차 사전청약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아파트 좋은 위치에 공급될 때 한 700호 정도 공급되면은 수도권 전체에서 한 10만 명 지원하네. 자,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뭐 151대1 경쟁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만 호를 한꺼번에 쏟아내다 보니까 10만 명 지원한다 하더라도 10대1 경쟁률밖에 안 느껴진다. 그래서 평상시에 한 단지씩 공급했으면 내가 당첨 꿈도 못 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의외의 좋은 기회가 생긴다, 이 부분이죠. 자, 파주 운정 3지이고 GTX A 역세권에 공공분양 4억대에 공급했는데 얘를 만약에 3개 단지를 1만 호가 동시에 쏟아지는 사전청약 형태가 아니라 하나하나 나눠서 공급을 했으면 그런 경쟁률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살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12월에 또 엄청난 규모로 쏟아지게 됩니다. 와, 특히 이 12월 4차 선착역이 주목되는 이유는요, 공급 물량도 가장 많을 뿐더러 신도시에서 많이 쏟아진다는 부분이죠. 3차 사전청약 같은 대부분 소형 면적입니다. 교산지구가 처음으로 공급되긴 하는데 전용 59제곱미터가 공급이 되고요. 과천 주암도 신혼희망타운으로만 공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4차 사전청약이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은 왕숙지구,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자, 이번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기회를 찾으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요, 무려 6만 호 이상 공급됩니다. 상반기에 3만 1,000호, 하반기에 3만 1,000호 해서 6만 2,000호예요.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 청약도 사전 청약이 도입됩니다. 11월 달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분양 물량 증가로 기존 주택 거래량 감소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싸게 대규모로 쏟아내잖아요. 게다가 금리 인상까지 지속되다 보니까 거래량 감소와 매수 심리 위축 그리고 호가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사전 청약 보시면서 거주 지역이 중요하다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본인이 만점이 아니라면요, 거주지부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향후 공급이 늘어날 지역인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조킴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요, 앞으로 공급이 늘어날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공부가 평생을 좌우하는 시기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